뉴스레터 K가 지난주부터 연속으로 저출생 고령화 위기 대응 특집 인터뷰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엔 정치권에선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저출생 대응 특별위원회 위원장 맡고 있는 김정재 의원 나오셨습니다. 김정재 의원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김정재입니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출생 고령화 대응 관련 질문 드리기 전에 국회 상황 잠시 짚고 넘어갈게요. 국민의힘이 오늘 의원총회 열고 7개 상임위원장 자리 수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7개 상임위 가져오기로 한 결정 잘했다고 보세요? 사실 굉장히 고민이 많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태까지 국회 관행을 완전히 깨는 소위 그 다수가 힘을 발휘하는 일방 독식하겠다라는 그런 민주당의 태도 앞에서 무기력하게 과연 무너질 것이냐 라는 걸로 의원들 간에 굉장히 갑론을박이 많았습니다. 사실 이런 것도 뭐 민주적 과정이겠죠. 그런데 결국은 국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들어가서 결국 국회의원들에게는 마이크가 주어져야 되고 45.2% 국민의힘을 지지한 국민들의 목소리도 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 국회 안에서 목소리를 내자 그렇게 결정을 내렸고, 다만 아쉬운 것은 그런 그 국회 그 의석 배분이 그 정말 합리적으로 되지 않고 또 그 과공 비례로 되지 않았다라는 점은 굉장히 아쉽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만족스럽지 못하고 최대한은 아니지만 아무튼 최선을 다한다. 그리고 들어가서 잘못된 것은 지적하면서 그 민생을 챙긴다. 그런 각오로 저희가 뭐 다수 의원님들이 지도부와 함께 고심 끝에 내린 정말 아픈 결정이었습니다. 들어가서 싸우자. 네. 네. 국민의힘은 그간 자체적으로 특별위원회 꾸려서 민생 현안을 챙기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7개 상임위원장 맡기로 하고 그다음에도 이제 그 특위가 계속 되는지, 국회 정상화 이후에도 지금 의원님 맡고 계신 특위도 그렇고 그런 특위들은 계속 됩니까? 네, 아직 뭐 확실히 결정된 건 아닌데 아무래도 특위가 저희가 상임위 대신에 만들어 꾸려진 특위이기 때문에 아마 지속될지에 대해서는 아직 지도부가 아직 별다른 말이 없습니다만, 이 저출생 특위는 그런 특위 또 상임위와 상관없이 이거는 여야를 뛰어넘는 국가적인 문제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문제는 아마 지금 이 특위 이 상임위 이 문제와 상관없이 저는 아마 지속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프로그램에서도 이거를 계속 연속 특집 인터뷰를 하고 있거든요. 네네. 저희도 이걸 되게 국가적이고 국가 존립에 관한 중요한 문제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자, 의원님이 위원장 맡고 있는 저출생 대응 특위 지난 14일에 첫 회의 열고 본격적인 활동 시작됐습니다. 특위 활동 내용이랄까요? 앞으로 계획 그거 짤막하게 좀 소개해 주세요. 네, 뭐 다 아시다시피 지금 뭐 국가 위기입니다. 멸종 위기의 국가라고 되어 있는데 이미 0.7명의 벽도 무너졌지 않습니까? 이제는 더 이상 물러설 데가 없습니다. 이제는 모두 다 팔을 걷어붙이고 모두 다 합심해야 될 때고요. 그래서 특위는 일단 모든 부처 보고를 받았고 이제 현장을 이제 다음 주에 방문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저희 대한민국이 이 문제에 대해 손을 놓고 있었던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2006년부터 22년 16년 동안 정부 예산을 360조를 썼습니다. 어마어마한 예산이죠. 그런데 결과가 좋지 않았어요. 이제는 실패를 좀 인정을 할 때죠. 그래서 과연 원인이 뭘까? 이제는 뭐 정책적으로 돈을 좀 준다고 해서 또는 주택 마련에 조금 이점을 준다고 해서 해결될 것인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는 애를 낳아서 가정을 꾸리는 것이 더 이상 행복하지 않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 과연 원인이 뭘까라는데 우리가 다 집중을 해서 그 원인을 이제는 총체적으로 보고 정말 컨트롤 타워를 만들어서 해결해야 된다라는 게 저희 생각이고, 이번에 많은 그 패러다임의 전환을 가져와야 된다고 그래서 대통령께서도 그 이제 저고위라고 있습니다. 저출생 고령화위원회 거기서도 밝혔지만은 많은 정책들을 지금 발표한 상황이고요. 이 부분은 저는 이제 앞으로 여야가 함께 같이 고민하면서 계속 부족한 부분은 국민들과 소통하면서 더 부족한 부분은 메꿔 나가서 더 이 정책들을 좀 더 고도화시키고 세분화하고 좀 더 효과적인 그런 정책으로 만드는 게 저희 숙제인 것 같습니다. 네. 정부가 최근에 발표한 정책은 조금 이따가 저희가 구체적으로 몇 가지 더 여쭤보고요. 의원님은 포항 북구 지역구에서 활동 중이십니다.
저출생으로 인한 지역 사회와 지역 경제 변화를 누구보다 몸소 느끼고 계실 것 같아요. 실제로 현황이 어떻습니까? 그럼요. 이게 저희 포항은 그래도 경북 저 외진대지만 산업도시라서 그나마 형편이 나은데 사실 지방도시 수도권 빼고 나머지 지방도시를 가면 이제 아기 울음소리 듣는 건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출생 수가 굉장히 지금 급감을 하고 있습니다. 당장 학력 인구가 굉장히 감소하고 있는데요. 경북을 보면 불과 22년에서 네. 22년에 지금 초등학교 입학생 수가 한 2만여 명이에요. 네. 근데 불과 4년 뒤에 66%가 감소합니다. 네. 제가 임기 국회의원 임기 4년 동안 초등학생 수가 66% 감소한다는 건 정말 상상도 못할 일인데. 와, 다른 곳보다 더 많은 건가요? 그럼요. 예. 그런데 다시 또 4년 뒤에 다시 66% 감소한다 그러면 정말 이제는 지방은 거의 소멸로 간다고 보는데 지금 터닝 포인트를 잡아서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요즘 포항만 보더라도 지금 그 6세 미만 아동이 19년에 4.4%였습니다. 한 2만 명 됐는데 지금 24년 한 5년 만에 한 15,000명으로 줄었어요. 네네. 그러니까 3%밖에 차지를 안 하고 이 추세를 멈추지 않으면 정말 소멸의 길이고 요즘 다들 아시다시피 등산길 타고 유모차가 지나가서 악인 줄 알고 가보면 거의 다 강아지입니다. 거의 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그 어린이집도 거의 다 문을 닫고 있고요. 유모차에 아기가 안 타고 있고요. 아기가 안 타고 있고 거의 네. 예. 그러니까 그런 거 볼 때마다 이게 정말 이건 보통 지방의 문제를 아마 넘어설 건데 특히 지방이 이게 심하고요. 그다음에는 이런 문제들이 자영업에 다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렇죠. 학원가도 영향을 미치고 그래서 모든 산업 생태계들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방이 가장 힘들고 이 또 지금 저출생에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출생의 가장 큰 원인 뭘까요? 그럼 너무 많겠지만 너무 많죠. 예. 의원님께서 보시기에 이게 가장 큰 원인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시급히 해결해야 되는 제가 너무나 복잡한 문제를 간단한 질문으로 드렸는데 어떻게 보세요? 저는 처음에 제가 국토위 위원을 해서 네. 주택 문제가 몇 년 전 여론조사를 보니까 주택 문제가 큰 비중을 차지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거기에 방점을 찍으려고 그랬는데 요즘 최근 여론조사를 보니까 일가정 양립.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일을 그만두고 내 자아를 실현할 수 없다면 가정을 굳이 가질 필요가 없다라는 젊은이들의 생각이 지금 팽배한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는 일과 가정을 양립시켜줄 수 있는 제도로 가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무조건 이제 희생해라. 이제 애국, 국가 이걸 위해서 아이를 낳으라고 하는 시대는 이미 완전히 지났다고 보고요. 네. 그래서 이번에 인구 국가 비상사태로 대통령께서 선포하면서도 첫 번째 주안점을 둔 게 일가정 양립. 맞습니다. 그다음 양육이고 그다음 주거입니다. 네네. 그래서 저는 일가정 양립을 할 수 있게끔 이 제도를 완전히 정책 제도, 법 다 바꿔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핵심이라고 보시네요. 네네. 일가정 양립 네. 플러스 이제 양육, 주거까지 세 가지 이제 정부가 제시했는데 네. 이번에 정부가 제시한 정책이 과거 대책과는 좀 진일보했다고 보시는 거예요? 진일보했죠. 네. 진일보했고 이제 이걸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이제 컨트롤 타워를 만든다라는 거 저는 이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인구 대응을 하는 부처 네. 신설 이제 부처 신설이 저도 저희 당에서도 당론 1호 법안으로 법안을 냈지만 이제 모든 것을 이제 단절적이고 분절적이 아니라 통합적으로 총체적으로 관리를 해야 된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요. 또 일가정 양립은 물론 구체적으로 정책을 들어가 보면은 당장 정책 수요자들 한테 당장 도움이 돼야만이 네. 또 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또 분절적이라고 느껴질 수는 있겠습니다만 큰 틀에서 이거는 컨트롤 타워가 있어서 다 같이 작동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이번에 좀 구상이 됐다는 점에서 좀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아주 쉽게 예를 들면 지금 엄마나 아빠들이 아이를 키우면서 단기 육아 휴직, 단기 네네. 아이들이 임시 어린이집을 휴원할 때 또는 방학 때가 가장 고통스럽다고 하거든요. 이럴 때 이제 단기 육아 휴직 제도를 처음으로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2주 단위로 연 1회에 쓸 수 있다는 거라든지 아니면 육아휴직을 했을 때 내가 네네. 아이를 키우는데 월급이 휴직의 상태에서 급여가 이게 제대로 만약에 받을 수만 있다면 휴직을 할 겁니다. 더 많이 가겠죠. 그래서 150에서 250 파격적으로 네. 사실은 상향을 했죠. 그리고 또 대체 인력 지원금도 80에서 120으로. 그래서 재원이 투여되지만 저는 기왕 되는 거 1, 20만 원 올려서는 안 되고 정말 네.
크게 제대로 좀 올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나 아빠들이 요즘 육아 참여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아빠들 그 근무일 기준도 연 10일에서 20일까지 늘리는 걸로 네. 하고 그다음 분할도 뭐 이것도 한 번만 쓰는 게 아니라 여러 번으로 나눠 쓸 수 있도록 또 한다든지 그다음에 저희가 육아 휴가나 출산 휴가를 보통 1일 하면은 하루가 몇 시간이 필요할 때가 많거든요. 네. 몇 시간, 두세 시간 아이를 돌본다든지 이런 것도 아주 쪼개서 시단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좀 많이 마련했습니다. 네, 일 가정 양립. 네. 저출생 정책 이제 컨트롤 타워 얘기도 아까 하셨는데 가칭 저출생 대응 기획부와 저출생 수석실 이건 이제 대통령실에 마련되겠죠. 네. 위원회였던 저출생 대응 조직이 부처로 키워진다면 많이 달라질 걸로 기대를 하세요. 그렇죠. 단순히 위원회에서 부처일 뿐만 아니라 사회 부총리 네. 까지 가니까 굉장히 그 힘을 많이 실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 쉽게 말씀드리면 인구 정책의 컨트롤 타워를 이제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보건복지부, 뭐 고용노동부, 교육부, 국토부 이렇게 다 분산돼서 하던 것을 이 전체를 이제 기획하고 또 조정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부여하겠다는 그런 부처를 만드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이거 뭐 사실은 굉장히 좀 더 빨리 만들어졌어야 되지 않았나 싶고요. 이번에 이 부처가 지금 저희 당론으로 발의를 했습니다만 아마 민주당에서도 곧 발의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네. 이를 민주당에서도 충분히 아마 인식을 할 텐데 이 부처만큼은 여야가 같이 합의 처리를 해서 조속히 빨리 부처가 탄생되길 기대합니다. 민주당에서 실제로 이 부처 신설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었어요. 최근에. 제가 네네 예. 그 최근에 만난 제가 이제 그 저출생 포럼을 민주당의 백혜련 의원님하고 같이 하는데요. 네. 공동대표를 하는데 백혜련 의원님께서 이것만큼은 우리가 같이 한번 해보자. 본인도 법을 발의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야 협치의 가장 상징적인 네, 부분이 이번에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협치의 상징 1호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민주당이 또 이번 정부 대책을 비판하는 대목도 있습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아까 말씀하신 그 단기 육아휴직 있잖아요. 네네. 그 2주 단기 육아휴직 방안의 경우 근무를 대체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환경에서 쉽게 쓸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그렇죠. 네. 그런 네. 그 비판은 어떻게 보세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육아기에 이제 근로 시간을 좀 단축으로 좀 사용하고 싶어도 네. 제일 못하는 이유가 옆에 직원 눈치 보여서 그렇거든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이게 아이는 사회가 함께 키우고 기업이 함께 키우는 건데 그런 인식이 부족한 게 제일 문제고 당장 동료들한테는 업무 부담이 되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번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동료 업무 분담 지원금을 월 20만 원씩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건 이제 정부에서 지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완벽하지도 않고 완전 만능은 아니지만 적어도 그래도 지급하지 않은 것보다는 뭐 2주에 그 정도도 낫죠. 충분히 훨씬 예. 낫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은 뭐 정책 하나가 뭐가 잘못됐다라는 꼬투리 잡기 비판보다는 우리가 집단 지성을 좀 발휘할 때가 아닌가 그러니까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내가 육아휴직을 갔을 때 동료가 일해주는 거 있잖아요. 네네. 동료가 갔을 때 제가 해주면 돼요. 그럼요. 그러니까 네. 그거를 나눈다는 인식의 변화도 좀 필요한 것 네.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 0643님이 뭐라 그러셨냐 하면요. 이름만 저출산 예산이고 쓸모없는 곳에 사용되는 돈이 있는 건 아닐지 걱정입니다. 좀 애매한 그 부분 예산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직접적으로 저출산 완화의 효과를 볼 수 있는 곳에만 예산을 투입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말씀 0643님이 해주셨고요. 2351님은 손자가 벌써 5살인데요. 키울 환경이 되지 않아 둘째 가지기를 포기하는 우리 애들을 보니 가슴이 아픕니다. 정부에서 더 적극적으로 대책을 세워주길 바랍니다. 그래도 이분은 네. 손주가 한 분 있으시긴 네. 있으네요. 2분 있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그죠? 정말 맞는 말씀이시고 네. 그 이제는 한 가정이 책임지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지금부터는 아이를 낳으면 사회가 국가가 책임진다라는 생각으로 모든 정책을 그러니까요. 짜야 된다. 네, 그렇게 하고 또 우리가 인식도 이제는 정말 바뀌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자, 재원 마련 관련해가 정부는 인구 전략 기부 신설에서 저출생 사업 예산에 대한 사전 심의권 부여하는 방안, 인구 위기 대응 특별 회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래서 재원 마련을 위한 지출 효율화
나아가서는 성과 미흡 사업 구조 조정 등을 이제 제시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면 좀 뭐라 할까요? 불합리한 약간 뭐 중복되는 그렇죠. 이런 것들 중복되는 걷어낼 수 것들이 있을까요? 걷어낼 수 있죠. 네. 그래서 그걸 걷어내기 위해서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는 거고 이번에 새로운 부처를 좀 만들자는 거고요. 네. 지금 사실 기재부는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면 참 답답해하죠. 그런데 그러니까요. 그래서 기재부하고 사전 다 협의도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아까 저 청취자께서 말씀해주신 불필요한 사업들을 걷어내는 거, 네. 그리고 확실히 선택과 집중을 하는 것, 그리고 지금은 이제 정책 수요자 국민들께서 피드백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네. 네, 많이 해주시고 정말 새는 돈을 막고 확실한 데 집중해서 쓰는 것, 그게 가장 필요한 일일 것 같습니다. 네. 예산 얘기 하나만 더 할게요. 네. 정부는 지방 교부세 교부 기준을 저출생 대응 관점이 반영될 수 있도록 보완하겠다 이런 방안도 제시를 했습니다. 네. 합계 출산율이 높은 지자체에게 지방 교육 교부금 더 많이 주는 유인책, 이게 출산율 높이는 데 도움이 될까요? 아무래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네. 정책 구현을 좀 하겠죠. 여러 가지 방식으로. 그래서 이거는 이 문제는 중앙정부, 지방, 특히 민간 기업까지 범국가적으로 이번에는 총력을 기울여야 되기 때문에 뭐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저는 이번에 보통 교부세를 이제 합계 출산율 높은 지자체에 좀 더 많이 배분하는 것은 저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예. 네. 자, 국민의힘이 정부의 저출생 대책 발표에 발맞춰서 저출생 대응 패키지 4법을 당론으로 발의했습니다. 당 소속 의원 108명 전원이 발의에 참여했고 김정재 의원님이 대표 발의를 해서 직접 국회 의안가에 접수까지 하신 거 맞죠? 네네. 저출생 대응 패키지 4법. 이게 핵심 내용 좀 소개를 해 주세요. 네, 간단히 얘기를 하면요. 뭐 네. 이번에 정부에서 발표한 것과 비슷한데 이제 법제화를 해야 되니까요. 일단 고용노동법 그리고 남녀 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에 관한 지원법 법안이 4가지입니다. 근로기준법, 아이돌본 지원법을 개정을 했습니다. 그 주요 내용을 보면 좀 전에 말씀드린 아빠 출산 휴가를 10일에서 20일 확대하는 것, 예. 그다음에 이걸 분할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1회에서 3회로 확대하는 것. 그리고 이제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그 근로시간 단축 대상 아이들이 지금은 초등학교 2학년이었습니다. 8살. 근데 이것을 그 초등학교 6학년까지 늘어났고요. 그다음에 난임 치료하는데 사실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1년에 3일 정도밖에 못 쓰는데 이걸 6일 정도로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이것도 뭐 필요하면 좀 더 또 늘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임신기에 저희가 근로기간을 단축을 하려고 그러면 청구를 해야 돼요. 내가 1일 2시간씩 근로시간을 줄이겠다. 이 청구하는 거를 통상 임신한 이후에 12주 이내 그때 이제 좀 위험할 때죠. 또는 36주 이후였거든요. 근데 네. 이 36주 이후를 32주 이후로 청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개정을 했고요. 그다음 아이 돌봄사 그러니까 부모가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데가 없다는 게 이게 제일 힘든 거거든요. 그거 그래서 중요한 문제예요. 이거를 이제 국가에서 자격 제도를 신설해서 국가가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그런 그 돌봄사를 국가가 책임을 지겠다. 그래서 이걸 신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뭐 앞으로 뭐 자격이나 결격 사유나 또 자격증 교부 이런 필요한 사항들을 다 규정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제 출산하고 육아하는 것을 개인 책임이 아니라 국가가 아예 책임을 지고 하겠다. 전체가 책임을 지겠다라는 그런 각오와 의지를 좀 필요하는 그런 것이고, 또 이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옆 동료를 내가 케어하듯이 그건 저를 위한 일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예. 저희 사무실에도 여성 직원이 아이 키우는 동안 우리 모든 전 직원은 이 직원만큼은 무조건 칼퇴근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돕자. 그러니까요. 이래서 저희가 같이 도왔습니다. 같이 아이고, 좋은 돕고 일입니다. 그리고 예. 저희는 지금 모든 그 식구들 중에 아이가 아프다 그러면 서로 일을 해주고 그때는 완전히 다 케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 방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문화들이 좀 자리 잡았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와, 지금 김정재 의원님이 나와서 그런지 또 이 문제가 엄청 사람들 그 관심이기도 해서 청취자 문자가 엄청 밀려들고 있습니다. 네. 안정환 님이 사기업 근무 중인 워킹맘입니다. 육아휴직 기간도 늘려주세요. 1년이 너무 짧네요. 이런 말씀하셨고요. 9890 님이 70대 청취자인데요. 우리 아들은 결혼한 지 7년 됐는데 아이를 낳지 않겠다고 하네요. 답답합니다 하셨고요. 8029님. 저는 3남매 아빠인데요. 낳은 아이들을 잘 지원하는 것도 저출생 대책의 일환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라에서 키워준다는 생각을 심어줘야 아이도
낳을 마음이 들지 않을지요. 4711님. 결혼하면 아이 먼저 낳아라가 아니라 아이 키우는 사람이 행복한 나라를 만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아주 멋진 말을 해주셨는데요. 특히 마지막에 아이 키우는 사람이 행복한 세상. 예. 정말 그런 세상이 되도록 저희가 일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의원님 근데 네. 거대 야당이 이제 국회에서 주도권 갖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아무리 좋은 법안을 여당에서 내놔도 야당 협조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네. 이런 상황은 잘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 것 같아요. 네. 저는 여야를 떠나서 저도 지금 8년째 네. 국회에서 일을 하고 있고 이번에 이제 3선이 됐지만 여러 협상을 해봅니다. 그러나 국민을 위한 것에는 충분히 민주당에 저는 공감대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보고요. 진정성이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만큼은 정말 여야가 따로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건 정쟁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건 국가의 전망이 걸려 있기 때문에 이건 절대로 대상이 될 수 없고 이 부분만큼은 우리가 어떻게 합리적 대안을 같이 만들어 가느냐. 그리고 서로에게 칭찬을 해주면 됩니다. 네. 예, 저는 백희련 의원하고 같이 그저께 만나서 그랬어요. 이거 우리 둘이가 부처 빨리 출발할 수 있도록 기자회견을 같이 하자라고 네. 얘기도 했고요. 포럼도 공동대표로 일부러 같이 둘이서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서로 의견을 달리하더라도 이 부분만큼은 한번 같이 해보자. 그렇게 의기투합을 했습니다. 아이고 의기투합 아주 좋고요. 그러면 저희 언론이 또 그런 걸 잘 부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시간이 한 2분 정도 남았는데 네.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쉽게 말해서 좀 흥행이 되게 생겼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대표 선수들이 거의 다 나왔다 이렇게도 네. 볼 수 있는데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출마 선언 어떻게 보셨어요? 네, 각인각색이지만 일단 흥행을 했다니까 좋고요. 네. 당이 굉장히 침체돼 있었는데 당대표 선거로 인해서 좀 활기를 띠는 것 같아서 좋고 결국은 당대표가 무슨 이런저런 정치적 프레임을 씌우지만 결국은 민생을 외면한 당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라질 수밖에 없고 국민들 곁으로 다가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국민들한테 다시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부단한 노력과 저는 진정성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당대표 선거도 이 당대표들이 얼마나 정말 정치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네. 그다음에 국민들 곁으로 다가가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일 때 당원들도 움직일 것이고 국민들도 움직일 것이고 국회의원들도 움직일 거라고 봅니다. 국민들 곁으로 다가가고 민생을 진정으로 힘쓰는 그런 당대표가 됐으면 좋겠다. 네. 그리고 당의 변화도 이끌어야 될 것 같은데 네. 자, 의원님 최고위원 출마 후보군으로 거론이 됩니다. 그리고 의원님 보니까 3선이시잖아요. 네네. 그죠? 그래서 이제 충분히 이제 자격 되시는데 혹시 최고위원 출마 결심하셨나요? 저는 출마하지 않는다고 미리 말씀을 드려가지고요. 말씀하셨나요? 네네. 예, 그런데 기사가 자꾸 나와서요. 기분이 나쁘지는 않습니다. 근데 저는 이번에는 또 다른 일에 또 매진할 생각입니다. 예. 네. 그러면 마지막 질문은 제가 네. 문자 2개를 읽어드릴 테니까 네. 문자에 답하시는 문자 중에는 포항 시민도 있습니다. 네. 0419님이 저는 자녀가 넷인데 사정이 어려워 둘은 결혼을 못 지켰답니다. 돈 없어서 결혼 못한 일 없게 의원님과 정치권에서 노력 많이 해주세요. 네. 7294님. 포항 북구 시민입니다. 의원님 22대 국회에서 좋은 법안 발의해 주세요. 시간이 한 30초밖에 안 남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정말 돈이 없어도 좀 슬프지 않은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진심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국민의힘 저출생 대응특위 위원장인 김정재 의원이었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